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책은 유머 책인데 같이 웃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유머 책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웃더라도 너무 심하게 웃는 책을 끊을게요. 네, 근데 지금 읽을 책은 제가 위트 상식 사전이라고 하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산 책이에요. 어렸을 때라고 하면 한 20년? 네, 그때 읽었던 것보다 지금 더 읽는 게 더 재밌고요. 또 제가 읽을 때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들을 때 더 재미있을 수 있도록 제가 재미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챕터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챕터씩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은 사랑과 우정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랑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성인 코드가 좀 있어요. 단어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낱낱이 읽어도 되겠죠? 저 나이도 있으니까. 네, 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점이에요. 여성분이 있다면 한번 공감을, 남성분이 있다면 남성분도 그렇지 여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속딱지 그게 뭐지? 공짜로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많다. 네. 남자들이 보통 일찍 죽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 남자들처럼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변명을 하지 않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네. 운동을 전혀 못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새 립스틱을 바르면 전혀 새로운 삶을 느낄 수 있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라 해도 화장을 하면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 군대처럼 단체로 샤워를 하는 생활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네. 남자들은 브래드 피트처럼 될 수 없지만 여자들은 브래드 피트 같은 남자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당신이 만약 약간 단순함이 있다고 해도 그런 점을 매력으로 여기는 남자들도 있다. 네. 남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니라 옛날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줄줄이 외울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이 남아있다. 좋은 점이죠. 설령 대머리가 되어도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세련됐다고 여길 것이다. 시가를 좋아한다고 허풍을 떨지 않아도 된다. 당신보다 20살 젊은 사람과 결혼하면 바보처럼 보이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먼저 탈출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함을 질러댈 일이 지극히 드물다. 남자들처럼 서로 감정을 공유하려고 술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어도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죠. 가끔 멍하니 있기도 해요. 우체국에서 100만 통이 넘는 상품 카탈로그가 날아와도 성가시지 않는다. 100만 통이면 좀 성가시지 않을까요? 가끔은 초콜릿만 있어도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가요? 조루증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 그렇죠. 구두만 보고도 상대방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가요? 손등에 털이 없다. 네. 그런가요? 신체의 어느 부위가 좀 작다 싶으면 그 부위에 다른 부위의 살을 이식해주면 된다. 네, 너무 작게 많으면 살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여자가 바이브레이터를 사면 섹시한 일이 되지만 남자가 바람 넣은 여자 인형을 사면 변태로 취급받는다. 립스틱 색깔로 마시던 술잔을 알아볼 수 있다. 네. 귀가 아무리 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런가요? 남편의 옷을 빌려 입는다고 해도 아무도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게 여성이 좋은 점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좋은 점 한번 볼까요? 30초면 전화 통화를 끝낼 수 있다. 포르노 배우들의 대부분은 여자다. 5일간 휴가 여행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하다. 맥주병을 따는 방법을 적어도 20가지는 안다. 20가지는 안다네요.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진공 포장된 유리병을 혼자 힘으로 열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당신, 오로지 당신의 것. 쌓인 눈 위에 오줌으로 자기 이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인가요? 입사시험 면접에서 가슴 사이즈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표현하는 오르가즘은 모두 진짜다. 어디를 가나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있는 핸드백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차고를 독차지할 수 있다. 화장실 청소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므로 그냥 안 한다. 샤워는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3장짜리 한 세트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팬티를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직장 동료 때문에 울부짖을 일을 겪지 않는다. 울부짖을 일은 겪지 않지만 많은 일을 겪지 않나요? 목 아래쪽으로는 면도할 필요가 없다. 네. 당신이 지금 34살의 독신이라 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잔소리 들을 일이 없다. 좋겠어요. 그러면 뭐 50대, 60이 돼도 그렇죠. 미장원이나 세탁소에 돈을 쏟아 부을 일이 전혀 부을 필요가 없다. 얼굴이 모든 부위에 있는 색이 진짜이다. 여자와 문제가 생길 경우 꽃을 선물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배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다. 깨어있는 시간의 90% 이상을 섹스에 대한 생각을 한다. 신발은 3켤레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방에 들어섰다고 저속한 농담을 하다 말고 중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날씨가 더우면 위통을 벗을 수 있다.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벗을 수 있는. 가스 검침원이 찾아온다고 집을 미리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런데. 네. 자동차 정비 기술자는 남자인 당신에게 당신의 자동차가 무엇이 문제인지 진실을 말해준다. 그렇죠. 여자들이 가면. 네. 온 세상이 당신의 화장실,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볼 수 있다. 이건 정말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여간에서는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는다. 여자들보다 5분의 1 정도 빨랫줄이 덜 든다. 아랫도리로 무엇을 입고 있든 다리를 벌리고 앉을 수 있다. 네, 이게 좋은 점일까요? 같은 일을 해도 여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흰머리와 주름살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살이 찌거나 빠져도 친구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당신의 가슴을 쳐다보지 않는다. 모든 생일과 기념일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가 같은 옷을 입고 왔을 경우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그 덕분에 평생 우정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남자들은 유니폼 너무 좋아요. 그죠? 친구가 같은 옷을 입고 왔을 경우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읽었네요. 그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섹스의 기회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머니 칼을 이용해서 손톱을 소지할 수 있다. 당신 친구들은 당신이 얘들아 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라고 묻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5명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을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단 45분이면 끝낼 수 있다. 네. 자, 이게 바로 남자가 태어나서 좋은 점들이에요. 공감 되시나요? 자, 다음은 IQ 148을 위한 테스트.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는 어두운 한밤중에 차를 몰고 가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3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두 번째,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오래된 친구. 세 번째, 항상 꿈꾸어온 완벽한 미모의 여자. 당신은 단 한 사람만 차에 태울 수 있다. 누구를 태워주겠는가? 아래의 정답을 보기 전에 먼저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 질문은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내리기 어렵다. 또 이 질문은 IQ 테스트와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즐겨 등장한다고 한다. 그래요?
우선 당신은 중병이 든 할머니를 태워줌으로써 할머니의 생명을 약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다. 아니면 생명을 구해주었던 옛 친구를 태움으로써 그에게 보답을 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또는 꿈에 그리던 여인을 태울 수 있다. 생각해봐라.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인 것이다. 잘 생각하고 나서 각자의 답을 내려보자. 네, 답이에요.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수만 명 가운데 면접을 통과한 사람이 대답이다. 저 같으면 자동차 키를 친구에게 주어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게 가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남아 꿈에도 그리던 여인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를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끔 습관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예의다. 물론 이와는 달리 지극히 쇼비즈니스즘적인 대답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우선 할머니를 치어 그녀의 비참한 삶을 구해준 뒤 차에 기대어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 그러고는 친구를 태우고 시내로 가서 맥주를 마신다는 것이다. 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음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살인.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린 소녀가 말했다. 여보세요? 얘야, 아빠다. 로버트가 말했다. 엄마 옆에 있니? 엄마 지금 옆에 없고 프랭크 삼촌하고 위층 방에 있어. 짧은 침묵이 흐린 뒤 프랭크 삼촌? 너한테 프랭크라는 삼촌이 어디 있다고? 아, 프랭크 삼촌 말이야. 지금 위에 엄마랑 같이 있다니까요. 참 이상하구나. 아, 여하튼 알았다. 그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우선 수화기를 잠깐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층계를 달려 올라가 방문을 두드리고 아빠가 방금 집 앞에 차를 댔다고 외치는 거다. 알았지? 알았어. 몇 분 뒤 소녀가 전화기로 돌아왔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엄마는 옷도 안 입고 침대에서 뛰쳐나와서 2층을 마구 헤집고 다니더니 계단 앞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졌어. 엄마는 지금 계단 밑에 누워있는데 목이 비틀어졌나봐. 죽었나봐. 이걸 어쩌지? 그럼 프랭크 삼촌은? 삼촌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흥분해서 뒤쪽 창문에 뛰쳐나가 수영장을 뛰어들었어. 그런데 삼촌은 아빠가 지난주에 수영장 물을 빼버린 거 몰랐나봐. 지금 수영장 바닥에 누워있는데 꼼짝도 안 해. 삼촌도 아마 죽었나봐. 한참에 흐른 뒤 로버트가 말했다. 수영장이라고? 얘야, 너희 집 전화번호가 혹시 555-3800번 아니니? 네. 안 죽을 수도 있는 생명.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다음. 금발미녀와 1등석. 캐나다 몬트리올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있던 한 금발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에 있는 1등석 칸으로 가더니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 모습을 지켜선 승무원이 그녀에게 다가가 표를 보여달라고 했다. 표를 확인한 승무원은 그녀에게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금발의 미녀가 대답했다. 나는 금발 미녀예요. 나는 몬트리올로 가는 중이고 그냥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난감해진 승무원은 조종석으로 가서 기장과 부기장에게 곤란한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엔 부기장에 나서서 그녀에게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샀기 때문에 이코노미 클래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금발 미녀가 대답했다. 나는 금발 미녀예요. 그리고 몬트리올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냥 앉아 있겠다고요. 부기장은 그 기장에게 그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몬트리올에 도착하면 경찰관을 불러 그녀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군. 내가 나서야지. 기장이 금발 미녀에게로 가더니 그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금발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이코노미 클래스의 자기 자리로 순순히 돌아갔다. 승무원과 부기장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기장에게 어떻게 그녀를 설득했는지 물었다. 기장이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저 1등석은 몬트리올 가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거든. 네.
초콜릿이 섹스보다 더 좋은 이유.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먹고도 사고를 낼 위험성이 없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할머니 옆에 있어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이 둘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자들이 열을 내는 일이 없다. 근무 시간 중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직장 동료들이 방해를 받을 일이 없다. 낯선 사람에게 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얼굴을 얻어맞을 일이 없다.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가지고 있는 척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즐겨도 임신하지 않는다. 좋은 초콜릿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즐길 수 있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환상적인 초콜릿을 가졌다고 해서 먹는 소리 때문에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진 않는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네. 남녀 본색 13가지. 남자는 만원짜리 물건에 2만원을 물게 되어도 필요한 물건이면 그러려니 한다. 여자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싸게 사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지만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는데 기꺼이 만원을 쓴다. 여자는 남편을 찾을 때까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한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성공한 여자란 아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다. 성공한 여자란 그런 남자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을 뜻한다. 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려면 여자인 당신은 그를 아주 잘 이해해야 한다. 또 적어도 약간은 그를 사랑해야 한다. 한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려면 남자인 당신은 그녀를 몹시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그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런가요? 결혼한 남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보다 빨리 죽고 싶어 한다. 네. 결혼한 남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같은 실수에 대해 두 사람씩이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잠자리에 들 때나 날 때나 모두 비슷해 보인다. 여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못생겨 보인다. 자, 여자는 장을 보러 갈 때나 꽃에 물을 줄 때나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나 전화를 받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우편함에 편지를 가지러 갈 때나 언제나 옷을 잘 차려입고 간다. 남자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갈 때 빼고는 옷을 쫙 빼 입지 않는다. 그렇죠. 여자는 남자가 살면서 나아지려는 기대를 가지고 남자와 결혼하지만 남자는 바뀌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여자와 결혼하지만 여자는 변한다. 여자는 남자와 싸울 때면 항상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연이어 남자가 내뱉는 모든 말을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된다. 남자는 평생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가 딱 2번 있다. 결혼하기 전, 결혼한 후. 여자는 자신의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 여자는 치과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의 애정 관계까지 관리한다. 여자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좋아하는 음식, 은밀한 두려움, 그리고 희망과 꿈을 모두 알고 있다. 남자는 자신의 집에 작은 인간들 몇 명이 살고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다. 네. 세상에는 남자가 여자와 성공적으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 2가지가 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이론도 맞지 않으므로 알 필요가 없다. 네. 진짜 카우보이. 모자에 체크무늬 남방과 청바지를 입었으며
박차를 댄 긴 가죽 장화에 권총을 찬 늑수구레한 진짜 카우보이가 술집으로 들어왔다. 그가 위스키를 주문해 마시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니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술을 주문하고 나서 나이든 카우보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앉았다. 당신 정말로 카우보이예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일생을 대목장에서 보냈소. 소와 말을 몰고 울타리를 세웠지. 내가 생각하기로 맞아. 나는 카우보이야. 잠시 후 그는 여자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대목장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우보이는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레즈비언인데요. 하루 온종일을 여자를 생각으로 보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나의 마음은 이미 여자들에게 가 있죠. 식사를 할 때나 샤워를 할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여자 생각만 해요. 그녀가 술집을 떠나자마자 나이 든 카우보이는 술을 한 잔 더 시켰다. 어떤 부부가 와서 그의 옆자리를 다시 채웠다. 부인이 카우보이에게 물었다. 당신 정말로 카우보이인가요? 늙은 카우보이가 대답했다. 나도 이제껏 내 자신이 카우보이라고만 생각해왔어. 하지만 방금 깨달은 사실인데 나는 카우보이라기보다 레즈비언이라고. 네. 사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조 18가지. 당신이 그녀의 차를 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차를 모는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자동차 여행 중에는 방광이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튼튼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싶어 할 때 차를 멈추고 쉬어간다. 남자들이 울어도 안 되는 때는 다음에 3가지 경우밖에 없다. 첫째,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주인인 자기를 구하고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았을 때. 둘째, 안젤리나 졸리가 단추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셋째, 사장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차가 완전히 고물이 되었을 때. 이때 울어도 된대요. 네. 친구가 구속되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죽인 경우만 아니라면 당신은 12시간 안에 보석금을 내고 그를 감옥에서 빼주어야 한다. 네, 친구니까. 네. 어떤 남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문제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스포츠 네, 바지 열렸다는 사실 안 얘기해 준다는 거죠. 스포츠 보기를 즐겨 한다고 주장하는 여자는 스파이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녀가 스포츠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으면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보일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네. 친구 집 냉장고에는 맥주를 공짜로 마시면서 그 맥주의 브랜드에 대해 불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단 부득이한 경우 맥주가 차갑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다. 공중 화장실에서 다른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다만 상대가 당신과 친한 사람이거나 소변을 보는 중이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중이라면 말을 걸어도 상관없다. 그 밖에 다른 경우는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충분하다. 의무감으로 남자에게 생일 선물을 할 필요가 없다. 남자는 심지어 자신의 생일조차 자기 자유로 기억하거나 말거나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서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는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다. 그때 당신은 기껏해야 경기 스코어 정도만 물어볼 수 있을 뿐이지 누가 붙었는지 결코 물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 2명이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다니면 안 된다.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죽으면 깊은 애도를 표현해야 한다. 비록 고양이 온몸에 불을 붙여 천장 환풍구 속에 집어 던져버린 장본인이 당신이라도 말이다. 마지막 남은 맥주나 마지막 피자 한 조각을 집는 것을 주저하면 남자가 아니다. 단 동시에 2개를 집는 것은 좀 뻔뻔스러운 짓이다. 아침마다 술에 취해 출근하는 직장 동료를 비웃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의 아스피린을 감추거나 고장이 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모니터 화면 밝기를 어둡게 조정하는 것은 괜찮다. 아니면 7분에 한 번씩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그의 잠을 깨우는 것도 무방하다. 남자가 알코올이 약간 섞인 달짝지근한 음료수를 마셔도 되는 때는 오로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열대 해변에서, 그것도 토플리스의 여종업원이 가져다 주고 공짜일 경우뿐이다. 친구들은 당신이 몸에 꽉 조이는 스피도를 입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안 된다. 삑! 한치의 여지도 없다. 차를 살 때 갈색, 분홍색, 초록색, 오렌지색, 그리고 짙은 푸른색 차는 절대로 피한다. 크리스마스에 뭘 하고 싶어? 라는 질문에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라고 대답하는 여자에게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선물한다. 네. 남편을 파는 백화점. 남편을 파는 백화점인가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다. 5층으로 되어 있는 백화점에는 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고급스러워진 상품을 진열해 놓았다. 단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일단 어떤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남편을 선택해야 한다. 쇼핑을 포기하고 백화점을 완전히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두 여자가 꿈에 그리던 남자를 사려고 백화점을 찾았다. 백화점 1층에 당도하니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었다.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다. 괜찮군. 직업도 없는 데다가 아이들까지 좋아하지 않는 남자라면 좀 곤란하지. 다음 층에는 어떤 남자를 팔까? 2층에는 안내문이 있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 그래도 위층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아야겠지? 두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위로 한층 더 올라갔다. 3층에 걸린 안내문.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준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와! 여자를 외쳤다. 정말 여기서 내리고 싶어지는걸?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위층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 두 여자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4층으로 통하는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맙소사! 두 여자는 경악했다. 4층이 이 정도라면 위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 돼. 두 여자는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다. 5층으로 들어서는 문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자들이란 결코 만족이란 것을 모르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만 사용됩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여자와 식사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비극. 남자. 피자 좀 시킬까 하는데 당신도 먹을래? 싫어. 그래, 알았어. 아니, 나도 그냥 먹을까? 응? 잘 모르겠네. 피자를 먹고 싶은지 아닌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몰라. 배는 고파?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고? 배가 고픈 건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배가 고픈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배가 고파지려면 어쩌면 조금 더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럼 당신 먹을 것까지 주문할게. 그러다가 나중에 먹기 싫으면 어떡해? 그럼
먹으면 되잖아. 돈이 아깝잖아. 그럼 보관했다가 내일 먹으면 되잖아. 그러다 내일도 먹기 싫으면 어떡해? 피자를 먹기 싫을 때가 있다고? 그래. 그럼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어? 다른 것도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럼 그냥 피자 먹어. 싫어. 그럼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지? 아니, 먹어야지. 아, 정말 미치겠다. 그럼 일단 당신 먹을 것부터 주문하면 되잖아. 알았어. 토핑에 베이컨 좀 넣어달라고 해. 나 베이컨 싫어하는 거 모르니? 내가 좋아하잖아. 지금 나 먹을 거 주문하는 거잖아. 그거 알지? 그런데 왜 먹고 싶지도 않은 베이컨이든 피자를 시켜야 하는 거냐고. 피자가 배달됐는데 그때 마침 배가 고파지면 그러면? 그럼 나보고 입맛에 맞지 않은 피자를 먹으란 소리야? 아니 어째서 여기서 당신 입맛 얘기가 나와야지? 그럼 왜 안 되는데? 잠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을 피자를 주문하는 건데 당신 배가 고파질지도 모르는 경우에 대비해서 당신이 먹을지도 모르는 피자를 주문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어쩌면 나중이 돼서 배가 고파지지 않을 수도 있고.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남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폭행치사를 한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에 은행으로 간 화성남자, 금성여자. 은행으로 간 화성남자, 금성여자. 맥도날드와 KFC를 본떠서 드라이브인 은행 창구가 곳곳에 개설되었다. 드라이브인 은행에서는 차에 내리지 않고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남자, 차를 현금 지급기 가까이에 댄다. 창을 내린다. 카드를 기계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카드와 돈을 꺼낸다. 창을 닫는다. 차를 몰고 빠져나간다. 네, 남자의 심플하게.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차를 현금 지급기 가까이 대려고 시도한다. 후진을 해서 차를 현금 지급기에 좀 더 가까이 붙이려고 재시도한다. 차의 시동이 꺼져 다시 걸고 출발한다. 창을 내린다. 손가방을 찾아서 내용물을 조수석에 쏟아붓고 카드를 찾아낸다. 파우치를 집어들고 백미러를 보며 화장을 고친다. 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한다. 카드가 현금 지급기에 닿지 않자 차문을 열어본다. 자동차와 현금 지급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멀리 차에서 내린다. 너무 멀자 차에서 내린다. 카드를 집어넣는다. 기계에서 카드를 끄집어내서 반대 방으로 돌려 다시 집어넣는다. 손가방을 뒤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찾는다.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제대로 된 번호를 입력한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사이드 미러를 보며 다시 한번 화장을 고친다.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꺼낸다. 손가방을 뒤집어서 돈을 넣을 지갑을 찾는다. 백미러를 보며 인조 눈썹이 잘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차에 올라타 2m쯤 운전해 간다. 현금 인출기 쪽으로 후진한다.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를 꺼낸다. 다시 한번 손가방을 비우고 지갑을 찾아서 카드를 집어넣는다. 꺼진 시동을 다시 켠다. 차를 몰고 3, 4m쯤 전진한다.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준다. 네. 아서왕의 친구 거웨인. 젊은 시절 아서왕이 이웃나라 왕의 계략에 속아 포로로 잡혀왔다. 이웃나라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젊음과 이상에 감동을 받아 풀어주기로 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웃나라 왕은 아서왕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해답을 찾는데 1년의 말미를 주었다. 그 안에 해답을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웃나라 왕은 아서왕에게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냈다. 아무리 많은 남자라도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아서왕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이웃나라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아서왕은 공주는 물론 창녀, 성직자, 현자, 궁정, 광대 등 모든 사람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해답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왕에게 늙은 마녀를 찾아 해답을 물어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늙은 마녀는 온갖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긴 하나 매번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약속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서왕은 결국 마녀에게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마녀는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해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늙은 마녀의 요구 조건은 원탁의 기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사이자 아서왕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거웨인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젊은 아서왕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늙은 마녀는 흉측한 외모에 치아는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곱사등이었다. 입에서는 식궁창 같은 냄새가 났고 목소리마저 끔찍했다. 그녀는 아서왕의 지금까지 만나본 그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역겨운 인간이었다. 어떻게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그런 끔찍한 마녀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서왕의 얘기를 전해 들은 거웨이는 아서왕의 목숨과 왕국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 날짜가 공표되었고 마녀는 아서왕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마녀가 알려준 대답은 정답이었다. 이웃나라의 왕은 아서왕에게 자유를 돌려주었고 아서왕의 목숨을 건졌다. 마침내 거웨인과 마녀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아서왕은 안도의 한숨과 고통스러운 탄식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거웨인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했다. 예전과 다름없이 한결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했다. 늙은 마녀는 누가 보아도 불쾌할 만큼 아주 끔찍하게 행동했다. 마침내 둘은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맞았다. 최악의 사태까지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은 거웨인이 침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예상을 빛나기도 한참 빗나간 광경이 벌어졌다. 그의 앞에는 그가 평생 보았던 그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다운 여자가 누워있었다. 거웨이는 넋이 완전히 나간 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마녀는 거웨인이 자신의 늙고 추한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루의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마녀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러고는 자신이 낮과 밤 가운데 언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고 언제 추한 모습으로 지낼지에 대한 결정권은 거웨인에 있다고 말했다. 거웨인은 그때까지 겪었던 상황보다 더 끔찍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거웨인은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낮에 사람들에게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대신 밤이 되면 끔찍한 모습을 한 늙은 마녀와 지내는 걸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사랑한 밤을 즐기기 위해 낮 시간은 끔찍한 마녀와 함께 보내는 편이 나은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거웨인의 결정은 아래 적혀있다. 거웨인의 결정을 보기 전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거웨인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선택권을 맡기겠다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마녀는 거웨인이 그녀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전적으로 존중해 주었던 이유로 앞으로는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잠시 멈추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스스로의 인생의 권리를 행하지 못할 경우 매우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글은 인터넷이 위트 문화를 바꾸어 놓았으며 혁신적인 기여를 했음에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이 이야기에는 전설이 자주 등장하는 기사, 신비에 쌓인 공주, 공경에 처한 자를 돕는 조력자, 변신과 결혼식 날 밤의 구원 같은 소재가 등장한다. 무명의 여자 또는 남자 작가는 6세기경 살았다는 이 아서왕 이야기의 결론을 페미니즘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롭고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켰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위트 가운데 또 하나를 소개해보겠다. 캘리포니아의 해변을 산책하는 한 남자가 모래사장 위에서 요정이 들고 있는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 남자는 병 속에 갇혀있던 요정을 풀어주었다. 요정은 남자에게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했다. 남자는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아달라고 빌었다. 유리병 요정은 너무 어려운 소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른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남자가 말했다. 여자들이 진정을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요정은 아까보다 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지었다. 다리는 몇 차선으로 놔줄까? 네? 다리는 몇 차선으로 놔줄까? 남자의 바비큐 파티. 여자들의 경고함. 남자가 자발적으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나서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자가 슈퍼마켓으로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온다. 여자가 샐러드와 야채 그리고 후식을 준비한다. 여자는 굽기에 알맞게 고기를 잘라서 판 위에 가져다 놓고 고기를 굽는 데 필요한 도구를 챙겨서 그릴 옆에서 벌써 3병째 맥주를 따 손에 들고 있는 남편에게 가져간다. 남자는 고기를 그릴 위에 올려놓는다.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을 차리고 야채를 준비한다. 여자가 밖으로 나와 남자에게 고기가 탄다고 말해준다. 남자는 그릴에서 고기를 들어 올려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가 접시에 고기를 담아 식탁 위에 차려놓는다. 식사가 끝나면 여자가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한다. 사람들이 남자 요리 솜씨에 대해 일제히 칭찬을 늘어놓는다. 남자는 여자에게 주부의 의무에서 벗어나 보았던 저녁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물어본다. 남자는 여자의 달갑지 않은 반응을 대하면서 여자들이 만족스러워할 만큼 집안일을 거들어주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겠죠. 해고사유. 어느 한 부유한 농장 주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아름다운 부인은 농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할 생각이었지만 농장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농장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다. 두 명의 남자가 지원을 해왔다. 한 명은 동성애자였고 다른 한 명은 술꾼이었다. 지원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심사숙고 끝에 술꾼보다는 동성애자를 데리고 있는 편이 더 안전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얼마 안 가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믿게 되었다. 남자는 열심히 일했고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농장 일에 대해서도 해박했던 것이다. 몇 주 만에 농장은 번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과부가 일꾼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일꾼이에요.
당신 덕분에 농장도 이제 활기가 넘치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내에 나가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오는 게 어떻겠어요? 남자는 여주인의 말대로 저녁에 시내로 나갔다가 남자는 새벽 1시가 되어도 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3시가 다 되어 마침내 돌아온 남자는 과부가 손에 와인잔을 들고 벽난로 곁에 앉아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를 자기 쪽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내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요. 남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 이제 내 치마의 지퍼를 내려요. 그는 여주인에게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치마의 지퍼를 서서히 내렸다. 이제 내 브래지어를 풀어요. 그는 바닥에 브래지어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팬티를 내려요. 난로의 불빛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그녀의 팬티가 바닥에 떨어졌다. 한 번만 더 내 옷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는 해고해요. 알몸이 된 남자는 쳐다보며 여주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미스터 페라리. 한 처녀가 엄마에게 2달 전부터 월경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불안해진 엄마는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진단 시약을 사왔다. 검사 결과 임신이 맞았다. 엄마는 미친 듯이 날뛰며 딸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러댔다. 어떤 놈이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사실대로 못 말해? 딸은 수화기를 들더니 전화를 걸었다. 그로부터 30분 뒤 페라리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섰다. 최고의 양복을 입은 고상한 중년 남자가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처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처녀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따님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가족 문제도 있고 해서 대기 따님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문제는 어떤 것이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태어날 아이가 여자아이라면 점포 3개와 집 2채 그리고 해변의 빌라를 유산을 물려주고 아이 앞으로 은행 구절을 개설해 100만 달러를 예치해 두겠습니다. 만일 사내 아이라면 공장 2개를 물려주고 100만 달러를 넣은 은행 부자를 개설해 주겠습니다. 만일 쌍둥이라면 각각 공장 1개와 함께 50만 달러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혹시 유산을 할 경우에는 신사의 얘기만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순간 신사의 어깨에 지그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내 아이와 다시 한번 잠을 자시오. 네. 사랑의 메신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한 남자가 그리스의 한 섬에 있는 술집에 들어갔다. 계산대에 서 있는 여종업원 메리는 주문을 받으면서 남자가 오스트레일리아 억양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저녁에 그들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을 느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자는 마침내 그녀에게 자기와 잠을 자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매력이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남자는 그녀에게 200달러를 주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메리는 배낭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중이었고 수중에는 별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날 저녁 남자는 다시 메리를 찾아와 저녁 내내 그녀를 지켜보다가 또 200달러 줄 테니 한 번 더 잠자리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돈도 좀 탐났고 지난밤에 꽤 좋았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수락했다. 그렇게 5일 밤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6일째 되던 날 저녁 남자가 다시 술집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는 포도주를 주문하고 나서는 구석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메리는 실망을 하는 한편 그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옆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녀가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그는 멜버른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와! 나도 멜버른 출신인데 그녀가 말했다. 멜버른 어디요?
글렌 이리스에서 왔어요. 그거 대답했다. 정말 놀랐군요. 그는 점점 놀랐다. 나도 거기에 살았는데 무슨 거리예요? 카메오 거리요. 그가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외쳤다. 몇 번째 사는데요? 남자는 20번째 산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당신은 정말 못 믿을 거예요. 난 22번째 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직 그곳에 살고 계시고요. 알고 있어요. 남자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전해주려고 내게 $1000를 주었거든요. 네. 세 마리 곰 이야기의 대단원. 저녁 산책에서 돌아온 세 마리 곰이 집에 강도가 들었음을 발견한다. 식탁으로 간 곰들은 누군가 자신들의 죽을 먹어치워 버렸음을 발견한다. 거실에는 작은 곰의 의자가 부서져 있다. 그리고 2층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진다. 아빠 곰.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어. 엄마 곰. 내 침대에도 누군가 누워 있었어. 아들 곰은 아주 예쁘게 생긴 어린 암컷 곰이 그의 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들 곰이 부모 곰에게 한 마지막 말은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인사말 뿐이었다. 그것으로 세 마리 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금발미녀와 얼음 낚시. 금발미녀가 겨울 동안 새로운 취미를 붙여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점에 가서 얼음 낚시에 관한 책을 눈에 띄는 대로 죄다 샀다. 그녀는 몇 주일 동안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거듭했다. 얼음 낚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얼음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익히고 하산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그녀는 낚싯도구와 짐을 꾸려서 첫 번째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꽁꽁한 호수에 도착해서 쿠션이 달린 의자를 세워놓고 주변에 잠을 펼쳐놓을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녀가 한 자리를 선택하고 처음으로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 위에서 누군가 커다랗게 외쳤다. 그 아래는 물고기가 없어! 깜짝 놀란 그녀는 얼른 물건을 챙겨서 다른 장소를 찾았다. 그녀가 보온병에서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새로 구멍을 뚫으려는 찰나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 얼음 밑에는 물고기가 없어!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가 읽은 책에 이런 상황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주섬주섬 도구를 챙겨 들고 호수 반대 다른 편으로 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신중에 기했다. 그녀가 막 얼음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데 예의 그 커다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거참 그 얼음 밑에는 물고기 같은 게 없다니까! 금발미녀는 온몸을 굳어버린 채 하늘에 올려다보며 물었다. 당신은 자비이신 하느님이신가요? 아니요! 우렁찬 외침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난 이 아이스 하키장의 시설 책임자요! 금발미녀와 로또. 금발미녀가 큰 공경에 처했다. 운영하던 조그만 가게가 파산을 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깊은 신에 빠진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던 장사가 망했습니다. 돈을 구하지 못하면 사는 집도 잃게 됩니다. 제발 저를 로또에 당첨시켜주세요. 로또 결과 발표되었고 당첨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금발미는 다시 탄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비하신 주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는 사업에 실패했고 집도 잃었고 이제는 자동차마저 잃게 될 형편입니다. 새로운 로또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LP의 이름은 당첨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신에게 호소했다. 신이시여, 진정 저를 잊어버리셨나이까? 저는 사업과 집과 자동차를 잃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굶어갑니다. 제가 당신께 날면 날마다 도움을 청했던가요?
그리고 저는 항상 충실하게 당신을 섬겼습니다. 제발 저와 제 아이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로또 한 번만 당첨시켜주세요. 순간 하늘이 열리며 눈부신 빛이 쏟아지더니 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피야, 로또에 당첨되려면 너도 무언가를 해야 한단다. 단 한 번만이라도 로또를 좀 사란 말이다. 네,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어이없는 상황. 금발의 퀴즈 0. 파멜라라는 이름의 금발 미녀가 도전 퀴즈 영웅이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진행자. 파멜라, 당신은 지금 50만 달러를 확보했고 아직 전화 찬스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맞히면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32,000달러밖에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들 중 등우리를 직접 짓지 않는 새는 무엇일까요? 1. 작은 부울새, 2번 참새, 3번 뻐꾸기, 4번 개똥 집박귀. 개똥 집박귀. 정답을 알 것 같기도 한데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전화 찬스를 사용하겠어요. 베를린에 사는 캐롤이라는 친구에 걸려고요. 진행자가 전화를 걸자 역시 금발인 파멜라의 친구 캐롤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캐롤, 저는 도전 퀴즈 영웅의 진행자입니다. 100만 달러짜리 질문의 정답을 맞히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 파멜라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이제 파멜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캐롤, 지금 네 마리 새 중 직접 등호를 짓지 않는 새가 뭐지? 1번 작은 부울새, 2번 참새, 3번 뻐꾸기, 4번 개똥 집박귀. 답이 뭐야? 카멜라, 문제가 너무 쉽잖아. 정답은 뻐꾸기야. 확실해? 틀림없어. 카멜라가 진행자에게 말했다. 정답은 뻐꾸기입니다. 완전히 결정하시는 겁니까? 정답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캐롤은 보통 똑똑한 친구가 아니랍니다. 답을 뻐꾸기라고 하셨죠? 자, 정답은 뻐꾸기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게 되셨습니다. 파멜라는 상금을 탄 기념으로 당장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샴페인 잔을 비우면서 카멜라가 캐롤에게 물었다. 뻐꾸기가 둥지를 추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인가? 왜 그런 영화 있잖아. 그것도 있고 해서 뻐꾸기는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 좀 해봐.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모른다는 말이야? 뻐꾸기는 뻐꾸기 시계가 집이고 그 속에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렇군요. 나는 몇 점짜리 남자일까?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은 여자들과 공생하기 위한 게임 규칙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여기 그 규칙의 결정판이 있다. 게임의 기본 원칙은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자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점수를 얻는다. 반대로 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면 감점이 된다. 여자가 당연히 기대할 만한 행동은 점수 축에도 안 된다. 당연히 기대를 했으니까 점수 추가 안 되니까 0이라는 거죠. 점수는 아래와 같이 매겨진다. 테스트 1. 파티에서 파티 내내 그녀 곁에 머물러 있다. 0. 잠시 동안 그녀 곁에 있다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러 간다. 마이너스 2. 그런데 상대가 여자이다. 마이너스 4. 그런데 그 여자는 댄서이다. 마이너스 10. 술을 함께 마시는 여자 상대의 가슴이 확대 수두로 풍만하다. 마이너스 18. 점수는? 테스트 2. 그녀의 생일.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 0. 카드와 꽃을 준비한다. 0. 저녁 식사를 위해 함께 외출을 한다. 0. 외식을 하러 간 곳이 스포츠 중계를 틀어주는 술집이 아니다. 플러스 1. 외식을 하러 간 곳이
스포츠 중계 방송을 틀어주는 술집이다. 마이너스 2. 스포츠 중계를 틀어주는 술집이고 메뉴판에는 닭튀김과 감자튀김과 술밖에 없다. 마이너스 3. 스포츠 중계를 틀어주는 술집이고 닭튀김과 감자튀김과 술밖에 없는 메뉴판이 있으며 당신은 당신이 응원하는 팀의 로고로 페이스 페인팅을 했다. 마이너스 10. 점수는 테스트 3.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당신이 산다. 플러스 2.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서 당신이 표를 산다. 플러스 4. 당신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영화를 보러 가서 당신이 표를 산다. 플러스 10.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서 당신이 표를 산다. 마이너스. 그 영화 제목이 이를테면 다이아드이다. 마이너스 3.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에 관한 영화이다. 마이너스 9. 그 영화가 고아를 주제로 다룬 외국 영화라고 그녀를 속였다. 마이너스 15. 점수는 테스트 4. 나의 외모. 술을 많이 마셔서 배가 나왔다. 마이너스 15. 술 때문에 배가 많이 나왔지만 술배를 없애기 위해 운동을 한다. 플러스 10. 술배가 엄청난 주제에 헐렁한 바지와 넉넉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는다. 마이너스 30. 술 때문에 배가 많이 나왔으면서 뭐가 문제야? 배는 당신으로 나왔잖아 라고 말한다. 마이너스 800. 테스트 5. 결정적인 질문. 그녀가 묻는다. 이 옷 입고 있으면 뚱뚱해 보이지 않아? 대답을 머뭇거린다. 마이너스 10. 어디가 그런데? 라고 되묻는다. 마이너스 35. 글쎄 엉덩이만 좀 그렇지 다른 데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대답한다. 마이너스 300. 아니 전혀. 왜 모든 당신의 대답은 마이너스 20. 점수는 테스트 6. 의사소통. 그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0. 그녀의 말에 30분 동안 귀를 기울인다. 플러스 5. 그녀의 문제와 당신의 비슷한 경험을 연관지어 들려준다. 플러스 50. 스포츠 생계에 빠져있다가 느닷없이 말한다. 알아들었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해줄 게 뭐 있지? 마이너스 100. 그녀의 얘기를 듣다가 잠이 들어버린다. 마이너스 500. 점수는 테스트 7. 바람을 피웠을 때 무엇인가를 말한다. 마이너스 100.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50.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마이너스 200. 그녀와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마이너스 250. 어쩌면 말이죠? 점수는 테스트 8. 친구들과 외출. 남자친구와 외출을 한다. 5. 그 친구와 행복하고 모험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플러스 1. 그 친구가 독신이다. 마이너스. 친구가 페라를 문다. 마이너스 10. 페라를 무면 테스트 9. 일상생활에서 이부자리를 편다. 플러스 1. 잠자리는 준비했지만 베개 꺼내는 걸 잊었다. 5. 구겨진 침대보 위에 그대로 이불을 편다. 마이너스 1. 소변을 보고 나서 남자용 소변 받침대를 내려놓지 않는다. 마이너스 5. 다 쓴 화장지를 갈아 끼워 넣는다. 5. 화장실 휴지가 다 떨어졌을 때 티슈를 사용한다. 티슈. 마이너스 1. 티슈가 다 떨어졌을 경우 손님용 화장실을 이용한다. 마이너스 2. 그녀의 생리대를 사러 상점에 간다. 플러스 5. 그것도 눈이 오는 날이며. 플러스 8. 그런데 맥주를 함께 사가지고 들어오면 마이너스 5. 게다가 정작 생리대를 사오는 걸 깜빡했다면 마이너스 100. 밤에 수상한 소리가 나면 잠자리에서 나가 살핀다. 0.
밤에 수상한 소리가 나서 살펴보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 밤에 수상한 소리가 나서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있다. 플러스 5. 수상한 밤 손님을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팬다. 플러스 10. 그런데 그 상대가 그녀가 키우는 개이다. 마이너스 300. 점수는 위 질문에 답하면서 몹시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녀에게 들킨다면 게임 끝이다. 득점에 상관없이 당신이 진 것이다. 자, 이렇게 챕터 1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럼 다음 챕터 2에서 만나요.